올해 음악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 종의 노래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발견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기는 202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배후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작은 동물의 이름을 유명한 가수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어렸을 때 그녀의 음악에 정말 애착을 가졌고 그것이 좋은 오마주라고 생각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기는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발견되는 16종의 유사한 생물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요. 이것 역시 쉬운 발견은 아니었어요. 이 무척추 동물은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 서식지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흙 속에 숨어 지내는 걸 선호해요. 썩어가는 초목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종은 스웨덴의 유명한 활동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 화제가 됐어요. 그레타 툰베리죠. 그 이름을 딴 이 개구리는 파나마 동부에 서식합니다. 이 작은 개구리는 현지 나무에 붙어있는 잎이 많은 식물인 브로멜리아드에 숨어 살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거의 이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숨은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알을 낳기도 해요.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개구리로는 드물게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제 초콜릿 개구리는 어때요? 초콜릿 개구리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간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에요. 이 특이한 생김새의 개구리는 아주 최근에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테피어를 닮아서 테피어 개구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개구리의 주둥이가 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발견된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초콜릿 개구리도 발견하고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지역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올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종의 바퀴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운송된 통나무를 조사하던 현지 당국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과학자들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종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현지 바퀴벌레에 대한 기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지 전문가들은 비슷한 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곤충의 DNA를 연구한 결과 새로 발견된 종임을 확인했죠. 전 세계 세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미지의 곤충이 배송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바퀴벌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퀴벌레의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곤충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2022년 초 한 해양 생물학자가 아름다운 바다 생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은 나중에 담요 문어로 명명되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연안에 서식해요. 이 아름다운 생물의 이름은 무지개처럼 생긴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문어는 수컷이 암컷보다 큰 경향이 있지만 이 화려한 생물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담요 문어 암컷은 길이가 1.8m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컷은 평균 길이가 3cm 미만입니다. 네, 훨씬 더 커요. 바다에 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색의 생물이 최근 몰디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미색 베일 요정 놀래기라고 해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몰디브의 국화인 분홍색 장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사실 이 어종은 레드벨벳 요정 놀래기와 매우 흡사하지만 색채가 조금 다릅니다. 처음 발견된 건 아니지만 두 종이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걸 알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일랜드와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최근 발견한 와카토비 썬버드는 벌새를 닮은 작은 생물입니다. 목에는 파란색 깃털, 배에는 노란색 깃털, 등과 머리 위에는 갈색 깃털이 있는 멋진 색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썬버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깃털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처럼 빛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대형 포유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종의 포유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기 3발가락 나무늘보는 예외예요. 처음에는 한 종의 일부라고 믿어졌어요. 알고 보니 북부와 남부의 2가지 범주로 나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브라질 대서양 숲에서 발견됩니다. 프린시페 소쩍새 올빼미라는 새로운 올빼미 종도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올빼미가 새로운 종류의 새라고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올빼미가 내는 독특한 소리 때문이에요.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짧은 뚜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곤충 울음소리와 비슷한 다른 소리가 곧 이어지죠. 일부 올빼미들은 해질녘의 듀엣으로 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발견 위치에서 따온 것으로 상툼의 프린시페 민주공화국의 일부인 프린시페 섬에서 발견됐어요. 방문하려면 중앙아프리카 해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 새를 발견한 연구팀은 섬 곳곳을 살펴본 결과 이미 작은 섬의 일부에만 서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개체수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종은 즉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올해 유럽인들은 새로운 종의 군뱅이를 발견했어요. 당근만한 크기로 매우 인상적인 종입니다. 갈색빛 회색을 띠는 이 민달팽이는 자이언트 킬백 민달팽이로 명명됐어요. 이 새로운 종을 발견한 국제연구팀은 몬테네그로의 타라 캐년을 탐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팀은 텍슨 탐험대의 현장 탐사에 참여하여 유럽에서 가장 크고 깊은 협곡인 몬테네그로의 타라 캐년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푸들 나방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완전히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에 처음 사진이 찍힌 이후 인터넷은 이 곤충의 출현에 열광했습니다. 이 작은 곤충은 퍼비와 가고일의 조합처럼 생겼지만 매우 귀여워요. 베네수엘라의 그란 사바나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는 이 나방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나방의 곤충과를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돌연변이처럼 다양한 종의 조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나방이 입고 있는 모피가 방음용 셀룰로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털이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스펀지개는 올해 발견된 가장 우아한 수중생물 중 하나임에 틀림없어요. 스펀지개는 가운데가 스펀지 같고 푹신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서호주 덴마크의 한 해변에서 떠밀려온 표본이 우연히 발견됐어요. 해변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서호주 박물관의 연구진에게 표본을 보내어 제대로 분류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물은 이전에 기록된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님바 박쥐는 최근에 발견된 님바 산맥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려면 서아프리카로 여행을 해야 해요. 독특한 색의 털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밝은 오렌지색 박쥐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비슷한 종과 함께 이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노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녀석들은 이름만 봐도 파충류 중 가장 크진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수컷 나노카멜레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컷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암컷 카멜레온은 조금 더 크지만 꼬리를 포함해 몸 길이도 3cm를 넘지 않아요. 자연 서식지의 크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카멜레온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수줍음이 많아요.